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이 활활 달아올랐습니다. 내리쬐는 태양에 수은주가 오전부터 치솟기 시작하더니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1907년 기상관측 이래 5월 기온으로는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장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푹푹 찌는 한증막 같은 더위에 연신 얼음물을 들이키지만 더위를 쫓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조금이나마 더 햇빛을 가려보려고 천을 들이운 모자에다 선글라스를 끼고 중무장을 했지만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주체하기가 힘이 듭니다. 진짜 완전히 덥습니다. 덥고 지금 완전 한여름 7월달 7월 초하고 날씨가 비슷한 것 같아요. 5월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때이름 폭염에 어린이들은 시원한 분수의 물줄기에 온몸을 맡긴 채 더위 탈출에 나섰습니다. 집에 있으면 더운데 밖에 나오니까 시원해서 좋아요. 도심 공원에는 시원한 그늘을 찾아 나선 시민들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애기들하고 같이 여기 공원에 나와서 더위도 식히고 분수공원도 있어서 애들도 좋아하고. 대구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7.4도까지 치솟아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5월 기온으로는 10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구미 36.7, 의성 36.3, 안동 34.9, 영천 35.7도 등으로 한여름을 방불케 한 불볕더위, 대구와 경북 13개 시군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낮한때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MBC 뉴스 장원영입니다.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투표가 오늘 오후 6시 마감됐습니다.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사전투표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6시에 끝난 사전투표에서 대구의 투표율은 8.00%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경북은 13.11%의 투표율로 전국에서 7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11.49%로 지난해 재보궐선거 때의 6%대와 비교해 2배가량 높습니다. 대구의 사전투표율이 낮은 점으로 미뤄 6월 4일 본투표에서의 투표율 역시 다른 시도와 비교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각자의 셈법으로 상반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새누리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지층의 투표 참여율이 높아져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야당은 다른 시도보다는 투표율이 낮더라도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는 투표율이 높아져 젊은 층의 투표 참여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당과 각 후보들은 앞으로 남은 나흘 동안 기존의 지지표를 지키고 부동층을 끌어안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 독도에서도 거주자들을 위한 거소투표가 실시돼 독도 주민 김성도 씨 부부와 독도 경비대원,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등 41명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울릉군의 행정관리선인 독도평화호를 이용해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수송했고 동도 선착장에 투표소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달성공원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사육장을 탈출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물원 이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초 대구 달성공원 동물원에서 물개 한 마리가 사육장을 빠져나와 동물원 안 수십 미터를 돌아다녔습니다. 당황한 동물원 직원들이 뛰어와 잡을 때까지 이 물개는 10여 분 동안 동물원을 누볐습니다. 새끼 때까지 몸이 한이 좁으니까 한 번씩 줘야지. 짱하는 놈인데 저게 계속 나오는 게 한 번씩 심심하면. 지난 25일에는 독수리 2마리가 사육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잔디밭에서 발견됐습니다. 사육장 철망 7곳에 구멍이 나 있었고 그 틈으로 독수리가 탈출한 겁니다. 좀 긴장을 많이 했는지 많이 좀 날아다니더라고요. 날아다니는 게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지상에서 한 1.5m 떠서 한 50m 가까이, 길게는 50m, 100m까지 이동을 하는 상황이었고. 사육장에는 CCTV조차 달려있지 않아 누가 어떤 목적으로 구멍을 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지 45년이 지난 달성공원 동물원.
좁고 비좁은 공간에서 동물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고 통합 관제 시스템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지만 예산 문제에 가로막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이전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을 완전히 이렇게 개업하거나 첨단 시설로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해서 좀 무리가 따르고. 동물원을 이전하는 게 해법이겠지만 지자체 간의 갈등과 대구시의 의지 부족 때문에 무기한 연기된 상태여서 달성공원 동물들의 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23일 대구 중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녀의 집주인 75살 김모 씨와 72살 이모 씨 부부를 살해하고 달아났던 41살 양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사건 당일 동거녀가 없는 사이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 이모 씨와 세탁기 수리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 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위층에 김모 씨까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5분쯤 대구시 서구 중리동의 한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나 기계와 공장 내부를 태워서 소방서 추산 2,4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팔공산 최고봉의 이름을 비로봉에서 천왕봉으로 바꾸는 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팔공산에 걸쳐 있는 다른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자고 해서 새 지명 제정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현재 팔공산 최고봉으로 불리는 비로봉은 지난 1981년 정확한 고증 없이 붙여진 이름으로 국가지리정보원에도 팔공산 최고봉의 이름이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문화예술 채널인 아르테TV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등지에서 기적의 나라 한국이라는 타이틀의 다큐멘터리 5부작 가운데 일부를 제작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기적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그리고 한국의 부활을 가져온 한국인들의 내면을 짚어보는 것으로 안동 하회 별신굿 탈로리와 고택체험, 도산서원, 병산서원 등은 5부작 가운데 일부에 들어갑니다. 안동 민속박물관이 다음 달 전시를 앞두고 공모한 우리 집 보물에 사진과 시민과 출향인사 11명의 소장품 20여 점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소장품은 딸이 시집갈 때 물려주던 200년 된 함과 경상 및 소반, 방자 양푼이, 손족보 등입니다. 안동 민속박물관은 다음 달부터 우리 집 보물 전시회를 시작해 연말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구시민회관은 다음 달 3일 오전 11시에 대구시민회관 챔버홀에서 11시 콘서트를 엽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